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 이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적용을 2016학년도로 1년 미뤘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하지만 오늘도 서울교육청 앞에는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었죠.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자, 조희연 교육감을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 자사고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서울에 지금 25개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49개인데요. 예. 반절이 몰려있는 셈이고, 근데 다른 시도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예. 서울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근데 있습니다. 그 선거 때도 자사고는 일반고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공약을 내셨고, 네. 당장 내년에 몇몇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016년으로 미루신 배경은 뭡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2015년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3월에 이제 2015년 입시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입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에 바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시각에서 예. 그래도 2015년 3월에 공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 피해를 좀 최소화한다는 견지에서 저희가 조금 미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에 가려고 준비하던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예, 그렇죠. 예. 이제 만일에 2016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면요. 예.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2월에 졸업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치고요. 예. 이제 만일에 저희가 2016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현재 재학교 1학년과 2학년 재학생들 중에서 2학년들의 경우에도 피해가 좀 적어지는 예.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남은 지금 현재 1학년에게는 재학생 피해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말하자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한 학년 정도라도 줄인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사고 들어가려고 준비한 학생들에 대한 그 피해 같은 걸 좀 줄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시행은 2016년부터 하더라도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자는 금년 안에 결정해서 미리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큰 일정을 보면요. 11월에 자사고 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 달 정도, 그러니까 11월 입시에 원서 접수를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인식을 하고 하도록 저희가 10월 달에 결정을 내릴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자사고가 이제 신청을 해서 또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자사고로 전환시켰던 건데 이게 5년마다 재지정 평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그 재지정 평가하는 그 해인 겁니까? 예, 2010년에 지정된 학교가 있고요. 2011년에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받기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으로 말하자면 적용 시기를 늦춘다면 이제 올해 안에 저희가 재평가 결과를 발표해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년 지정 기간이 내년 2월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재지정 평가는 주로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문위원이 평가위원들이 구성돼서 하고요. 대개 이제 이번에 이제 2번의 평가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시설이라든지 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 교과과정이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충원율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대개 이제 이건 이제 교육부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조사를 했고요. 그게 6월 말까지 끝났는데 제가 7월 1일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추가 조사를 한 셈입니다. 추가 조사에는 이제 1차 조사가 주로 개별 학교 조사였다고 하면요. 2차 조사는 공교육 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일반고에서 많은 문제 제기도 있고 하는 점들이 우리가 개별 학교가 잘하냐 못하냐를 넘어서 인근 학교, 지역사회, 서울 전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공교육 영향평가가 이제 2차 일종의 조사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연기의 한 요인이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14개 학교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자는 14개 학교였군요. 예. 근데 거기서 1차 조사의 결과 다 부정적이었습니까? 1차 조사는 다 통과된 셈입니다. 다 통과됐는데. 예, 2차 조사는 다 탈락한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용인 전임 교육감님 하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추가 조사를 한 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할 때, 예. 저도 이제 사회학자고 조사라든가 이게 사회학에서 아무래도 익숙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 아무래도 종합 재평가를 하는 게 맞겠다. 아하. 예,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 조사 같은 경우, 심사 같은 경우 할 때도요. 예. 이제 가장 극단의 양극단은 없애고 나머지만 가지고 평균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렵지만 종합평가 1를 다시 하자. 예. 1차와 2차 지표까지 다 좀 포괄해서 예. 그렇게 이제 결정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보도 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재평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이제 뭐 8월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자사고 학부모 이제 최종적인 것은 10월에 발표한다 이거죠. 예. 근데 자사고 학부모들은 오늘도 뭐 서울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개별 학교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더니 그건 다 통과했다. 근데 개별 학교들은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으면 자격이 충분한 것이지 주변 교육에 영향 미치는 거 이것을 이유로 자사고를 폐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곧 면담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재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지금 현재 고교 서열화 체제의 문제를 저는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대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 서더라도 우리가 전체 고교 서열제 지금 현재 고교 체제가 얼마나 합당한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공익적 관점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하에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제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수직적 다양화였다. 그러니까 고교 서열화에 기초한 다양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좀 수평적 다양화를 그러니까 자사고나 일반고가 좀 동등한 이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성 경쟁을 하는 것이 고교 발전에도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개별 학교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른바 공교육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컨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 다툼 분쟁의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그래도 그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에서 이번에 하나 취소했죠. 이루어졌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사를 엄격하게 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는, 현재 지표만을 가지고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좀 동합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모신 김에 그 전교조 전임자 문제 교육부가 직권 면직해라 한 게 8월 1일까지인데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하고는 달리요. 이 부분은 이제 징계를 받을 때 말하자면 복직을 안 했으니까요. 복직 명령, 복직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은 이게 무단결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기간이 되면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의 해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에 신중을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중요하시고 그래서 예. 신중을 좀 기하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교육부가 지난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에게 조금 권한을 주신다면 예. 왜냐하면 해직이 되면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게 12월 말까지 지금 전임자가 말하자면 발령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만 예. 조금 물론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법적인 이런 문제를 자꾸 이 법적 일관성 문제를 얘기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4개월 정도만 저희가 조금 예. 개방적으로 접근하면 예. 해직 사태를 겪지 않으면서 예.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예. 내년부터는 뭐 말하자면 정식 파견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좀 교육부에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예. 교육부의 반응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